안녕하세요. 무려 80년 전에 나온 책 한 권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날카로운 경고와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평등을 위해서라면 나 개인의 자유는 대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이 왜 지금도 중요한 경고인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노예화의 논리라는 섬뜩한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 진짜 토대는 무엇인지, 왜 하필 최악의 인물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 책이 남긴 영향과 비판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오늘을 위한 경고입니다. 때는 1944년, 세상이 온통 전쟁과 전체주의의 광기로 들끓던 시절이었죠. 바로 그때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정말 중요한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의 길이에요. 이 책이 어떻게 80년이나 흐른 지금 21세기의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었을까요? 1940년대 하이에크는 당시 머물던 영국에서 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사회주의식 계획경제가 엄청난 인기를 끄는 걸 보면서 자기 조국 오스트리아를 삼켜버린 나치즘의 그림자를 본 거죠. 그가 보기에 파시즘, 나치즘, 사회주의 이 모든 게 결국엔 개인보다 집단을 앞세우는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나온 괴물이었던 겁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1944년 노예의 길이 세상에 나왔고요. 한동안 잊혔다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가 닥치자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80년대 대처와 레이건 혁명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가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 노예화의 논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끔찍한 재앙으로 끝나게 되는지 하이에크가 그려낸 그 위험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하이에크가 보여준 노예로 가는 길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논리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은 언제나 선한 의도예요. 다 같이 잘 살자, 사회를 안정시키자, 이런 목표를 위해서 경제 계획을 세우자고 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계획을 실행할 중앙기관에 어마어마한 권력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민주적인 토론이나 절차는 비효율적이라며 무시당하고 소수의 전문가나 지도자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국가는 그 거창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결국 우리 개개인의 직업, 소비, 심지어 생각까지 모든 걸 통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이에크는 이 각 단계가 마치 미끄럼틀처럼 다음 단계로 쭉쭉 이어진다고 경고한 거예요. 하이에크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경제적 통제는 단순히 인간 삶의 한 부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적을 위한 수단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자유까지 통제당하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자유의 진정한 토대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에크가 이런 하향식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건 뭘까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자는 식의 혼돈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종류의 질서였죠. 하이에크는 두 가지 질서를 비교합니다. 한쪽에는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중앙 계획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누가 설계하지 않았는데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자생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생적 질서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비밀이 바로 가격에 있어요. 가격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남은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같은 수많은 정보를 담아서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이게 바로 자유를 지키면서 효율성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생적 질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법의 지배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통령이든 시민이든 우리 모두가 미리 정해지고 공개된 법을 똑같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야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는 걸 막고 우리 사회가 예측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특정 목표를 위해서 수시로 규칙을 바꾸는 중앙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어쩌면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섬뜩한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왜 최악의 인물들이 권력을 잡는가? 전체주의 체제는 왜 그냥 실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장 무자비하고 악랄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경향이 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하이에크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때 우리 다 같이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설득하는 것보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면서 증오와 시기심을 자극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는 겁니다. 둘째,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은 이런 선동에 잘 안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별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순종적인 사람들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이나 특정 이민자들 같은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최악의 리더가 나타나는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그 집단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인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책이 세상에 나온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다섯 번째 섹션, 유산과 비판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학계의 비주류에서 전 세계적인 주류 사상으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는지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는 영국병을 고치겠다면서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했고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역시 이 책의 사상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강력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들이죠. 하이에크는 정부가 복지를 늘리기 시작하면 결국 자유를 침해하는 미끄러운 경사길에 올라서는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들로 꼽힙니다. 이 현실은 하이에크의 경고가 좀 지나쳤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제시되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이에크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하이에크가 모든 종류의 사회보장제도를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가 진짜로 경고했던 건 국가가 나서서 어떤 그룹은 이만큼 벌어야 한다, 저 그룹은 저만큼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의 소득 수준을 정해주려는 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정부가 자의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80년이나 된 낡은 경고가 과연 지금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노예의 길은 아마 1940년대의 사회주의와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를 겁니다. 어쩌면 그건 점점 더 커지는 거대 정부의 끝없는 규제일 수도 있고요. 안전과 평등을 약속하는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추적하고 통제하려는 거대 기술 기업들, 이른바 감시 자본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과거의 노예로 가는 길이 국가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포정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새로운 노예의 길은 혹시 거대 기술 기업의 알고리즘이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포퓰리스트들의 약속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80년 전의 낡은 경고가 우리 시대의 가장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 답은 우리 각자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